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쌓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커피는 데이터베이스예요. 정답은 없고 쌓아가는 사람이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페를 왜 처음에 시작했냐라고부터 돌아가긴 하는데, 혹시 저희 연령대이시니까 당연히 커피 프랑스라는 드라마는 아시잖아요. 제가 그걸로 카페를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너무 멋있었고, 아직까지 기억나는 그 장면이 바 쪽에 찬장인데 다 그 분필로 적어서 그런 메뉴 같은 거를 이제 해놓는데, 뭐 당연히 카페 모카, 카라멜 마키아토, 바닐라 라떼 등등등등 파르페까지 진짜 클래식한 메뉴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걸 좋아하는데 또 뭐 아메리카노, 카페 라떼, 바닐라 라떼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클래식한 메뉴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당연히 이제 카페가 알려지려면 시그니처라는 게 제일 중요하기는 해요. 요새 세상 자체가 크림 라떼가 그렇게 요즘에 인기인데 크림 라떼를 똑같이 해야 되나? 당연히 크림 라떼 레시피는 너무 잘 가지고 있으니까 인터넷만 쳐도 너무 잘 나오고, 근데 신박한 걸 한번 해보고 싶기는 했었어요. 아무도 하지 않는 것들. 저희 집 근처를 가면은 두엄마트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라요. 뭐 잼 같은 것도 되게 별의별 게 있고요. 뭐 파우더 같은 것도 있고, 그날 보였던 게 그 땅콩버터 잼이 있었어요. 이거 크림에다 넣으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넣고 나서, 근데 뭔가 되게 부족했어요. 맛있기는 한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근데 그때 또 크로플이 되게 인기여가지고 위에 크로플 위에 막 브라운 치즈 같은 거 올리잖아요. 그래서 브라운 치즈를 갈아서 이제 먹어봤는데 단짠단짠스럽고 굉장히 그냥 감칠맛 있고 맛있는 거예요. 컴플크림 라떼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됐고, 다른 디저트 같은 거에 대해서 영감을 많이 받는 것도 있어서 카푸치노의 거품에 위에 설탕을 뿌려서 토치로 녹이고 나서 이제 숟가락으로 깨먹는 그런 카푸치노 브릴레라는 저희 매장 음료가 있는데, 또 그것도 만들어내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없었는데 아예 하나둘씩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기도 했고 메뉴 같은 구성은 거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메뉴판에 카라멜 마키아토 같은 건 없지만 카라멜 마키아토도 충분히 만들어 드릴 수 있고, 다른 뭐 에스프레소 메뉴 같은 거에서도 그냥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 드려요. 그런 순발력은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바리스타로서 그렇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못 만드는 메뉴는 없어요. 다 만들어 드릴 수는 있어요, 먹고 싶은 건. 커피를 제일 잘 하셨으면 좋겠고, 커피는 정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 취향에 맞는 커피를 하셔서 최대한 그거를 일관성 있게 이제 추출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커피가 들어가는 이제 다른 이제 바닐라 라떼라든지 모카라든지 그런 것들조차도 시럽이나 파우더에 가려지지만 기본적인 맛에 대해서는 굉장한 많은 부분이 이제 차지를 해요. 그게 맛있어야지 시럽을 넣던 파우더를 넣던 그게 맛있는 거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쌓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커피는 데이터베이스예요. 정답은 없고 쌓아가는 사람이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렌드라고 하죠. 저 원두들이 이제 섞여 있는 거를, 저 블렌드를 이제 냄새나 아니면 추출이 되는 그런 양상이라고 하거든요. 그 물줄기, 그리고 이제 물에 닿았을 때의 향만 보고 그냥 어떤 맛이 날지는 알아요. 그 정도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쌓아서 일관성 있게 이제 커피를 추출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은 저는 솔직히 다음 걸 넘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일 첫 번째고 끝까지 가져갈 문제이고요. 이제 다른 메뉴로 넘어가서 파우더를 쓸지 시럽을 쓸지 뭐 우유는 어떤 걸 쓸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돈을 버리더라도 나한테 맞는 맛, 싸니까 이거 쓰자 라기보다는 맛있으니까 이거 쓰자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돈을 버셨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맛있는 거 거의 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거의 다 맛있어요. 재료값 아끼자고
덜 쓰고 더 쓰고 뭐 그런 것보다는 오래 갈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매장이 있어서 참 솔직히 안타까웠어요.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많은 그런 시럽이라던가 파우더라든가 제조사에 별로 그냥 한 번씩 다 드셔보시고 선택을 하시고 커피와 우유와 닿았을 때 맛이라던가 얘는 조금 밍밍했다, 얘는 너무 꼬숩다, 얘는 뭐 너무 쓰다라는 데이터베이스도 있으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많이 찾아보시고 뭐 싸다고 여기에서 사고 저기에서 사고 이런 식으로 사시는 건 저는 시간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한 번 했을 때 집중해서 이제 발주하시는 것도 딱 목록 짜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메뉴 구성이라던가 음료를 만들었을 때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짜임새 있는 구성, 맛있는 건 맛있게,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조건은 앞받침은 내어드리고요. 그게 굉장히 클래식하게 보이더라고요, 저한테는. 이제 얼음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카페들은 높잖아요. 저희는 되게 낮고 두꺼운 컵을 써요. 그래서 웬만하면 빨대를 사용하지 않게끔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뭐 당연히 알갱이 같은 거 있으면은 빨대는 사용하셔야 되기는 하지만 장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플라스틱 같은 거라던가 일회용품을 안 쓰게끔 좀 해드리고 스푼 같은 것도 웬만하면 일회용품 안 쓰게끔 해드리고 제일 클래식하게 이제 잔받침과 하얀 색깔 뭐 둥근 잔, 머그 컵잔 이렇게 해가지고 스푼하고 같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클래식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커피와 제일 잘 맞는 디저트만 하고 있고요. 만약에 휘낭시에가 잘 되면은 다른 데는 휘낭시에에다 뭘 넣고 아니면은 뿌리고 아니면은 막 찍고 막 그렇잖아요. 저는 뭐 그럴 여력도 사실 없고요. 제일 클래식이 베스트니까 그냥 커피와 제일 잘 어울리는 플레인 그냥 휘낭시에 하고 에그타르트 그냥 플레인적인 거 하고 티라미수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옛날 책 같은 데에서 많이 얻어요. 그런 커피 이야기라는 책이 있기는 한데 그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술이랑도 같이 커피를 이렇게 베리에이션 할 수 있고 이제 뭐 따뜻한 종류, 아이스 종류 막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있는데 막 프랑스나 이태리나 아니면은 뭐 하와이라던가 미국 뭐 등등등등 이런 나라별로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 있어서 제일 기본적인 것들은 책에 다 있기는 해요. 저는 영상은 잘 믿지는 않아요. 뭐 유튜브에서. 근데 너무 취향이 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책에서 웬만한 것들은 많이 이제 해서 흡수하려 하고 이제 저희한테는 소매 사이트죠. 그런 커피 이제 재료 같은 거 하면은 신상품들을 쫙 읊어봐요. 웬만하면은. 신상품을 읊어보고 커피랑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도 좀 보고 요즘에는 어떤 게 나오나라는 그런 신상품들도 많이 보는 편이에요. 거기에서 하나 찝어서 이제 하나 다른 거 살 때 하나 사서 이제 베리에이션 해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다른 거 맨날 새로운 거 보고 이런 식으로 좀 나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지금 바로 내지 않아도 때와 장소가 맞을 때가 분명히 있을 그런 레시피다 보니까 일단 레시피 잡아놓고 제대로 시작할 때 이제 세세한 거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죠. 커피를 시작하신다면 이제 커피는 어렵지 않아 라는 책이 있어요. 가격은 조금 있는데 알라딘에 사셔서 뭐 하셔도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스페셜티라는 커피가 있는데 좋은 커피라고 하는 건데 그런 커피는 이제 OS 스페셜티라는 이제 책이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라떼아트를 알고 싶다고 하시면은 디스트리뷰터라고 이제 도구가 있어요. 거기에서 전일선 대표님이 만든 책을 보시면은 이제 라떼아트라는 걸 조금 글로써 이제 실행할 수 있게끔 좀 많이 만들어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도 좋고요. 커피책을 보시면
뒤쪽에는 어쩔 수 없이 레시피란 그 조그만한 란이 어쩔 수 없이 있어요. 그거를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레시피를 찾기 힘드시면은. 거의 보통 일해보지 않으셨으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해보셨으면 거의 다 똑같거든요. 우유량이라든지 아니면 물량이라든지. 저는 저울을 많이 사용해요. 저희 저지 가게 저울만 한 7개 되는데 얼음은 어쩔 수 없어요. 얼음은 크기가 다 다르니까 대충 나의 그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까지 집어넣으시고 꼭 물은 저울을, 우유도 저울을, 이제 파우더도 저울을, 시럽도 저울을, 다 저울을 사용하셔서 그것까지 다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커피 분쇄된 것도 그 저울을 사용하셔서 이제 도징을 하시고, 그리고 탬핑을 하시고 나서 이제 추출을 할 때도 이제 그램수를 보시면서 이제 추출해서 일관성이 있게끔 해주셨으면 정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분명히 빨라지는 때가 있고 하다 보니 제일 중요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창업하시는 분들은 꼭 이제 습관을 들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